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이 연쇄 살해범이 이기영 소식으로 네. 준비해봤습니다. 이 제목은 이기영 동물학대,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입니다. 이 살해범 이기영에 관한 추가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영이 지난해 8월 이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함께 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이 당시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네. 이 영상에는 이기영이 이 반려동물로 키우던 이 고양이에게 이 목줄을 채운 채로 이렇게 저렇게 물 속에 네. 둬서 이렇게 헤엄치게 하는데 이 고양이가 되게 발버둥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듯한 모습이 계속 확인이 되는데도 이렇게 웃으면서 좀 즐기는 듯한 장면의 영상이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 고양이는 이 물을 싫어하는 동물로 또 익히 좀 알려져 그렇군요. 있죠.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보기 힘든 자료일 수도 있는데 저런 모습들 이렇게 고양이가 헤엄치는데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물에 집어넣고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같은 모습을 본 전문가들은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동물학대 성향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이경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엿보이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고양이를 괴롭히면서 앞서 보셨던 이 웃고 있는 모습 등을 짚으며 이경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점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이코패스 검사 사실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네. 이기영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된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맞아요. 이 경찰이 오늘 이기영은 이 판단, 진단이 불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요, 이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에 네.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최종 판단을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요. 이 적어도가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제가 전문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네. 들어봤는데요. 일단 듣고 오실까요? 그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이 사람의 진술이라든가 행동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라든가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즉 다른 측정 또는 이 사람의 진술 그 자체가 신빙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의 측정 결과를 내놓는 데는 한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보입니다. 네, 제가 들은 내용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 네.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때 프로파일러 면담을 하고 네. 뭐 다양한 측정 검사, 다른 검사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이기영의 태도나 발언이 본심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판단이 들게 되면은 결국 자료를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코패스 검사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인적성처럼 네. 뭐 뭐뭐입니까 하면은 매우 그렇다 뭐 이런 식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말 그대로 면담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을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 불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또 이 사이코패스 검사 꼭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네. 예를 들어서 이 세모녀 살인 사건 전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여기에 이 범인이 김태현이었는데 사이코 검사를 받았지만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범죄 사실이 중하지 않다. 뭐 저희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도 맞네요. 사이코패스가 설령 아니라고 해도 사안 자체가 중요한 것에는 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검사가 꼭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뭐 좀 그런 전문가의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는 판단 불가라는 거고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었던 게 집안에서 나왔던 뭐 혈흔, 머리카락 등등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DNA 검사를 지금 국과수에 의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주인 찾았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기영의 집을 드나든 이 6명 여성 등에 대해서 이 DNA 대조 조사 과정을 진행한다라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네. 이 경찰이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 먼저 머리카락은 이기영의 지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중요한 그 혈흔 관련해서는 이 DNA는 살해된 동거녀와 이 숨진 동거녀의 지인 이렇게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기영이 살해야 한 이 동거녀의 지인과도 이 싸움이 있었어서 네. 이 혈흔이 남았던 건데요. 이 지난해 4월 몸싸움 과정에서 이 지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기영이 깨물었다는 맞습니다. 거죠? 손 깨물면서 나온 이 동거녀의 지인의 혈흔으로 네. 확인이 된 상태인 건데 다행히 이 지인의 신변은 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이 추가 피해자는 없다는 사실까지 함께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현장에서는 이기영의 집에 이 청소 업무를 맡았던 이 청소도우미의 DNA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한 달에 12회 가량을 방문하며 이 씨 집에
방문하면서 이 청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 청소 도우미 역시도 이 경찰이 안전 여부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안전하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부분이 분명 있긴 한데 김광선 변호사님. 예. 근데 눈길이 가는 게 청소 도우미를 한 달에 12번이나 지금 불렀습니다. 근데 보통 생각을 하면 이기영은 돈도 없거든요. 그리고 카드를 결제해서 카드로 쓰고 뭐 이랬었는데 이 청소 도우미를 쓸 때는 보통 이 그때그때 현금을 두고 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건데 돈도 없는 사람이 본인 혼자 살거나 아니면 동거녀 뭐 여자친구든 둘이 사는데 한 달에 12번이나 이게 불렀다? 왜 이렇게 자주 부른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부른 기간이 네. 어느 정도 어느 기간에 걸쳐서 일어났는지 이제 그걸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제 본인이 뭐 동거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시 운전사도 집에서 살해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살해 당시에 어떤 혈흔이랄지 이런 것들이 튀기고 네. 집에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기는 본인이 다 청소를 했겠죠. 그런데 어느 구석인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혈흔이랄지 DNA 이런 네. 단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월에 한 12번 정도 부를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기영의 낭비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통장에는 거의 한 뭐 잔고가 17만 원 정도 네.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현금도 동거녀의 반지를 팔아가지고 60만 원 정도 팔아서 그 쓰고 45만 원 현금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청소 도우미 아줌마가 왔을 때 적어도 뭐 5만 원, 6만 원, 경우에 10만 원 이상 줘야 하는데 이런 돈을 어떻게 조달을 했을까? 그럼 본인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 불구하고 네. 뭐 청소하기 싫어하고 마치 자기가 뭐 황제처럼 된 거고 돈이 떨어지면 또 어디 가서 또 그런 강도짓을 하면 되고 이런 좀 아니한 생각, 뭐 사이코패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뭐 개인의 낭비벽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 돈 떨어지면 뭐 다른 범행을 저지르면 되니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사들 중에 이 몇 가지가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코패스 검사는 판단이 불가하고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일단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 원래 이 집주인이죠. 전 동거녀. 이 동거녀의 시신은 그럼 찾은 거예요, 강재묵 기자? 예, 여전히 수색 진행 중입니다. 시신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 수색을 개시한 지 벌써 10일째입니다. 네. 이 수색 개시 후 일주일째던 이 지난 3일 이 경찰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이 동거녀 시신을 땅에 묻었다라고 이 진술을 번복한 바가 있었죠. 네. 이 때문에 수색을 다시 진행하게 되면서 이 시간도 길어지고 이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던 차였습니다. 이 중장비와 수색견 등을 모두 이제 동원해서 집중 수색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발견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씨가 또 계속해서 이 허언 내지는 이제 거짓말 등을 하는 모습 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씨의 발언을 토대로 하고 있는 수색 자체가 좀 불안한 내용도 사실입니다. 이 경찰 관계자 역시도 이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이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서 수색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면서도 네. 이 타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약간 믿을 수만은 없어 하는 듯한 이 어려움을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범죄 전문가들은 이기영이 지금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일종의 이기영의 허세끼가 있는데 이 자신의 입을 통한 진술로 경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좌우되고 이런 거를 네. 좋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강재묵 기자도 소개를 했지만은 네. 이 이기영이 범죄 영화를 따라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왜냐면요, 이 동거녀 시신 유기 장소를 경찰한테 알리면서 네. 경찰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맞아요. 썼잖아요. 저도 이거 듣고 어디서 본 것 같다 했는데 네. 이 지난 2018년에 개봉됐던 이 암수살인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오.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유가 뭐고? 뭐 안 죽이냐고요? 뭐가 자백을 하냐고? 이형 가고 있어. 이래 나 믿을 수가 있겠나? 이만은 학술적으로도 분석이 안 된단다. 일단 무조건 믿고 끝까지 의심하자. 네,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저 암수살인이라는 게 배우 주지훈 씨가 네. 이제 범인으로 나오는데 경찰에게 본인이 지금까지 살해한 사람들의 시신을 어디에 있는지 이거 유기 장소를 하나씩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리스트를 써주면서 이 형사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이기영이 모티브를 여기서 얻은 거 아닌가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소름이 돋는 이 일치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장현미 변호사님. 근데 어쨌거나 일단
이 동거녀의 시신을 지금 아직도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시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기영의 이 살인 혐의 이게 입증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될까요? 수사가 좀 꼬일 수 있는 여지는 있죠. 네. 본인이 일단 자백 비슷하긴 했습니다. 추궁을 당해서 실토한 것이긴 네. 하지만 내가 전 동거녀를 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신은 나오지 않아요. 네.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내가 뭐 살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면 법원이 그 주장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네. 물론 대법원까지 갔을 때 엇갈린 판결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유죄가 인정된 사례를 보면요. 시신은 이미 소각되고 화장된 이후에요. 네. 당사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살인을 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살인이 맞다라고 인정한 근거 중에 본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했을 때 독극물, 살해 방법 이런 걸 검색했던 내역이 나오고요. 네. 심지어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한 것처럼 40대 여성이 쉼터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본인이 사망한 것처럼 속여서 보험금을 수령한 케이스였는데요. 많은 일들이 그때 있네요. 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네. 생명보험을. 이런 사실상의 정황 증거들도 이건 살인의 유죄의 근거다. 시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입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영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기영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합니다.